네, 현재 시간 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또 눈에 띄는 핫 이야기, 조지아주 공장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관련 공장을 보유한 종목들이 떠오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베투자증권 이정민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공장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속보가 나와서 셀트리온 먼저 짚어볼게요. 조금 전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셀트리온이 일단 허가를 받았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3대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어떤 뉴스인지 대응 전략도 세워볼까요? 네, 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로 유명하죠. 네, 셀트리온의 그 레키로나주라는 이제 그 상품이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방금 전에 막 들려왔습니다. 이미 그 품목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동사와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그 선반영되어서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속보가 들렸다고 해서 지금 매수하느냐라고 만약에 매수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신다라면 저는 지금은 당연히 관망할 때라고 오히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그 전부터 좀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소멸이 된 게 아니냐, 재료 소멸로 좀 파악을 해서 일정 부분 좀 수익을 좀 실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여기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수출이 되어야 되고 그 수출과 관련된 캐파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제시가 되어야 될 건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지금 현재 진행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모멘텀 안에서는 재료 소멸로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모두 다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제약도 그런데요. 오늘 뉴스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좀 매도를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수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속보 챙겨보시고요. 이번엔 저희 긴급진단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지아가 뭐길래 도대체 그 조지아주가 뭐길래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오늘 KB 오토시스가 급등한 배경도 그 때문에 이러는데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서울특별시 지도보다도요, 네,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 지도를 구글맵에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현재 조지아와 관련된 뉴스들이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또 장중에 또 뉴스 하나가 좀 나왔었습니다. KB 오토시스가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이제 새로 건설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동사의 주식이 어제는 이제 상한가에 좀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이제 상한가로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제 장 중인 현재까지는 어쨌든지 음봉으로 조금 다소 좀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도 자동차 관련 부품을 좀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또 신규로 공장까지 짓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가장 좀 핫하게 반응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지아라는 그 지역의 그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사가 이번에 나온 뉴스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전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KB 오토시스가 그럼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동사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프론트 브레이크 패드, 그다음에 리어 브레이크 패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라이닝까지 만드는 브레이크 전문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브레이크 패드를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GM이나 아니면 중국의 지리자동차 등 다양한 글로벌한 이제 자동차 업체들에게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게 동사가 가진 좀 강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동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미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지아주에 420억 원을 들여서 새로 이제 제조 공장을 짓는다는 게 아마 좀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항상 지금 제가 계속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필 이 시점에 그것도 기아 자동차 조지아 공장 인근에 동사가 이제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안 그래도 당연히 이제 기아차와 애플이 같이 좀 뭔가 이제 합작을 해서 뭔가 자동차를 좀 생산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가지고 있던 찰나에 동사가 또 관련된 부품 업체인데 공장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슈를 모두 다 가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B 오토시스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최근에 이 현대, 기아차, GM 등의 다수의
자동차 업체에게 납품한 이력이 있어서 애플카에도 납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 보내드렸는데요. 미국에서 조지아주가 있고요. 그 조지아주 지역 안에 SK 이노베이션, 기아,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공장들이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조지아주 안에 일단은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기차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려면 당연히 인근에 배터리 공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마침 또 조지아주에 이미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파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MVH가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에 이미 납품 이력이 있는 업체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엘러베마주도 바로 옆에 있는데요. 엘러베마주에는 이제 그 현대차가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엘러베마주와 조지아 공장, 기아차 공장 사이의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채 200km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라인을 따라서 쭉 이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좀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조지아가 뭐길래라고 써봤는데요. 네. 조지아주 테마가 생길 정도예요. 네네. 해당하는 기업들, 구형테크도 있고 되게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죠? 최근에 이제 상한가 같은 종목들 위주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종목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많아요. 예, 구형테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신, 그다음에 뭐 SL,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MBH나 아니면은 KB 오토시스 등이 최근에 상한가 같은 종목들에게 속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상한가는 가지 않더라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 굉장히 많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 과연 그러면 애플과 기아차가 실질적으로 애플카를 생산을 했을 때 이 업체들이 실제로 이제 그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현대차가 맨 처음에 엘러베마주에 진출을 할 때 국내에서 이제 납품 이력이 있던 부품 업체들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업체들이 이미 그 납품 이력만 놓고 따진다라면은 대부분 다 15년에서 20년 이상 현대차, 기아차에게 납품한 이력이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퀄리티 있는 양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사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이미 안정적인 라인에다가 추가적으로 발주를 내렸으면 내렸지 신규 업체가 뭐 경쟁력이나 가격적인 경쟁력이나 아니면 제품의 퀄리티가 월등히 좋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이미 현지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렇게 조지아주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업체들을 찾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애플카가 정말 성사된다면 이들 기업이 그 납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해주셨고요. 그럼 다시 본원으로 돌아와서 애플카 기아차의 그 협력설.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확정된 건데 애플이 아직 공시를 못했으니까 기아차가 함구하고 있는 네. 거다라고 하는데 이정미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참 좋을 부분이 원래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오너가 서명하기 전까지는 함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또 뭐 비밀 협약 이런 게 네, 있죠. 맞습니다. 네. 비밀 협약이 있기 때문에 설령 이제 사인을 했더라도 동시에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그 누구도 이것과 관련되어서 확실하게 확언으로는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당연한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이나 지금까지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거의 뭐 확정적이다라고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어제 이제 좀 특징적인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애플과 기아차가 4조 원 규모의 뭐 정식 계약을 이달 중으로 체결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면면을 좀 살펴봤더니 2024년부터 연간 한 10만 대에서 40만 대 사이로 아마 생산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걸로 제가 좀 생각이 되는 게 그동안에 애플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왔는지를 아마 과거를 좀 본다라면은 네. 추측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애플이 그동안 그 OLED 패널을 공급받기 위해서 2016년도에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3에서 4조 원 정도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자사 제품을 대부분 다 아웃소싱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웃소싱할 때 그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달기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 라인을 요구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이제 제품의 퀄리티 QC 자체를 기존에 생산하던
제품 대비해서 굉장히 좀 높게 측정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투자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포인트를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에게 점심을 살짝 졸리니까 잠 깨게 종목 하나 주세요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이정민 팀장님이 그럴 줄 알고 준비해 오셨습니다. 지금 이 조지 애플과 관련주 중에서 탑픽을 하나 꼽아보자면 그냥 기아차인가요? 현대차인가요? 아니면은 그 그룹사에 있는지 아니면 또 중소형 업체인지 무엇일까요? 네, 딱 하나 잠이 깰 정도로 뭐 이렇게 종목을 알려달라고 하시니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투자 성향이신 분들은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한번 보시면 괜찮겠죠. 네. 특히나 그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오늘도 상한가로 출발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주가가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번 그렇다라면은 뭐 3일선 근처나 또는 이런 종목들이 2차 파동이 나오려면은 어제 이제 상한가 갔던 그 금액을 지켜준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보통 2차 파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11,500원 부근에서는 한번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11,500원. 네,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 특히나 이제 뭐 개인 사업을 하시더라도 바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좀 대응이 힘드시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정적인 현대모비스를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흘러나왔던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애플이 아마 그 현대 기아차 그룹과 그 지분 교환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순환 출자 구조를 해결해야 되는 게 그룹의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애플이 이번에 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약에 가지고 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애플 입장에서도 굉장히 든든한 어떻게 보면 협력 업체를 이번에 맞이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럴싸하고 굉장히 또 시나리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현대모비스 추천드릴 수 있는 추천 가격은요 34만 7천 원 부근에서는 좀 접근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42만 원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32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단기적으로 노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시세가 크게 분출된 종목들 중에서 또 오늘 KB 오토시스를 예로 들어주셨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계좌를 계속 못 본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모비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가시기 전에 지금 이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물론 실망할 수 있지만 현대 기아차의 그 EGMP 플랫폼은 누구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네. 관련돼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길게 가져가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GM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기아차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플랫폼이죠. 거기다 또 좋은 소식 하나가 또 나왔던 게요. 이제 일본 자동차 회사가 오늘 이제 그 공시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애플카와 이제 뭐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점점 그 후보들이 압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꼭 애플이 아니더라도 현대기아차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전기차에 굉장히 다른 그래도 기존의 이제 그 자동차 업체들보다는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부품들을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게도 충분히 납품할 정도의 퀄리티는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좀 옳은 투자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종목을 저희가 하나 꼽아드리니까 잠이 깨셨나 봐요. 채팅방이 뜨겁네요. 네, 오늘 이정민 팀장님과 함께 긴급 진단해 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